시작할게요. 일단은 지난 차시 때 CTF 문제 몇 가지를 내드리고 풀어서 답 입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연 씨나 종탄 씨 그리고 세주 님이 따로 이제 얘기는 주셨는데 세주 님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푸신 것 같고 종탄 씨 같은 경우는 1문제 푸신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세준님이 푸셨는데, 세준님께서, 어, 어, 어떤 문제 푸셨다고 하셨죠? 파일, 파일 시스템 FS랑 피카소 푸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2문제 푸셨는데, 혹시 그 2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주실 수 있는지, 사람마다 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되는 상태이시거나, 그럼 말로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타이핑으로 해주셔도 되고. 화면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보여주면서 할 거면. 화면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아, 뭐 저는 잠깐 풀어봤는데요. 풀어봤는데 어디 갔냐? fun게 사라졌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2문제 풀었는데 하나는 FS하고 피카소 2문제고 FS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악성 코드 분석하면서 흔히 보는 난독화 방식이어가지고 쉽게 좀 쉽게 접근했고 내용은 보통 뭐 FS라는 디렉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FS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항상 이 디렉토리가 나올 때 보면은 그 파워인 문제 가지고 그, 사용자 계정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 안에 뭔가를 내린다는 그런 게 흔해서 보면은 홈 디렉토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홈 디렉토리에 그 뭐지 그 히스토리를 뒤질 수 있잖아요. 그 히스토리 쪽을 뒤져보니까 wget 해가지고 요 파일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갖다 내려서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에서 함수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거기 안에 이런 그리고 파일 하나가 있는데 요게 있죠. 요 파일 속을 들어가면 요 문자열이 보여요. 처음에 이게 베이스 64구나. 그래서 되게 간단하네 하고 돌렸더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해가지고 그 역으로 접근해서 어, 그 히스토리 디렉토리 뒤지고 히스토리 안에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파일 다운로드 된 걸 보니까 결국엔 난독화하는 그 코드더라고요. 베이스 64 안에 넣고 뭐 이거 캐릭터 형식의 그 오더 써가지고 그 뭐지 그 홀수 짝수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값 넣어가지고 요 키값이더라고 이게 이거 돌려서 여기 보면 엔코딩에서 UTF-8로 엔코딩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파이썬에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순으로 돌려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밑에다가 하나 해봤어요. 1부터 9까지 해서 역순을 딱 돌려보면은 그 여기서 0부터 9까지 들어가면은 9에서부터 0까지 그 바꿔주는 그건데 그래서 5개의 문자열을 만들구나 해가지고 앞에 요것만 띄어서 여기 보면 이게 반복되잖아요. 여기에 8H로 시작하는 게 계속 5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풋에다가 8H 넣고 그리고 그 여기 보면 다 역순이에요. 뭐 디코딩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로 돌려서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한 다음에 엔코딩 하고 그리고 베이스 64에다 넣고 그리고 디코딩 하고 그래서 키값을 요걸 넣어서 아웃풋으로 빼내면은
결론은 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해가지고 풀었고요. 오히려 피카소가 완전히 사람을 매기는 그런 그런 문제인데 저 이런 문제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기스 파일로 빠르게 돌려가지고 엄청 빨리 돌려서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속도 돌리는 속도도 늦춰보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예전에 소개해줬던 주원님이 소개시켜줬던 그런 거기 들어가 보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 CTF 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스테가노그래피 쪽 툴 받아가지고 보니까 요 툴이 있더라 해가지고 돌려봤더니 결국엔 이거 하나 파일을 하나하나 조각 내가지고 받아서 돌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GIF를 갖다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받아서 돌리는 따로 이게 분할해가지고 하나를 합쳐주는 그런 툴이 없을까 해가지고 미친 듯이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이미지 매직이라는 툴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서를 읽어본 다음에 컨버팅해서 그래서 뭐지 여기 보면은 5개라는 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어디지 피카소 이제 이렇게 분할해주는 66개로 분할해주는 그런 서비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분할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다 분할해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내부에 와일문 써가지고 스트링 값 넣어가지고 다 뒤에 배경 날려준 다음에 그 배경 날려준 걸 갖다가 다시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는 명령어로 해서 결국에는 그 딱 해봤더니 요런 이미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거의 한 시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상 허접한 리뷰였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아, 뭐 중요해. 네, 후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다시 화면을 가져갈게요.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일단 세준님께서 너무 잘 푸셨고 지금 들으신 대로 되게 삽질 같은 걸 좀 많이 해야 될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제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잘 보이시죠? 네. 정말 잘 접근하셨고 제가 풀었던 방식보다 더 잘 푸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일단은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다는 아니어도 포토샵으로 푼 문제도 있어요. 워낙 코드가 복잡성이 높아지는 문제는 차라리 포토샵으로 푸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가 숨겨진 데이터를 이미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꼭 사진이 아니어도 돼요. 미디어 파일일 수도 있어요. 음악, 동영상, 사진, 뭐 기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 미디어 매체의 어떤 숨기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는 기술을 은닉 기술을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일단은 피카소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제 화면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제였죠? 어제 있었던 대회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압축을 푸시면 피카소라는 그 GIF가 보여요. 저희 화면 잘 보이세요? 이 글자랑 명령어 보이시죠? 네.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데 가시면 이미지를 분할하거나 재조립하거나 뭐 에디팅하거나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잠시만요. 이지 GIF 여기 업로드 하셔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온라인 포토샵 등을 사용하시거나 온라인 스테가노그래피 툴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스플릿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을 오버레이하는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쭉 뽑았었어요. 그 피카소라는 GIF를 각 그 파일별로 아웃풋을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스플릿해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스플릿해서 저장시킨 다음에 아래 아까 보여드린 코드를 통해 가지고 그 오버레이를 시키면 플래그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 경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그 패스랑 네임을 나열해요. 패스랑 프린트 그 파일 네임들을 나열한 다음에 이것들을 오버레이를 시키는데 이 오버레이 분할 시점하고 간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파일 이름을 설정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런 좀 잘 안 보이시죠? 명암을 확대하면 보이는데 ICCTF 와우 파스트 언더바 그리고 중괄호 닫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서 답은 아까 세준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이 이런 식으로 와우 파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오버레이 시킬 때는 이런 함수를 써서 오버레이 시킬 수 있고 스플릿하는 모듈도 있는데 스플릿하는 모듈을 쓸 때 어느 정도 간격인지 레이트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뭐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든가 아니면 아까 같은 사이트 같은 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테가노 같은 거는 어떤 그 공통적으로 쓰는 도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도구 내에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로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아까 세준님이 푸신 거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하드쉘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드쉘도 혹시 도전을 해보셨죠, 다들? 쓰시면은 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비번이 걸려 있잖아요. 비번은 모르고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fcrack집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선 라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렉토리거든요. 네, 딕셔너리. 저 같은 경우는 그 패스워드 리스트를 몇 개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규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라규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패스워드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패스워드 리스트가 나열된 딕셔너리 파일입니다.
근데 왜 이걸 쓰냐? 보통 이게 출제할 때 무작정 맞추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 락규 내에 있는 거를 보통 내요.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F크랙으로 열어서 보라.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되죠. 뭐야 이거?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그 F크랙이라고 있어요. F크랙 GB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금방 풀립니다. 비밀번호는 타코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하드쉘 서 보시면 다시 암호를 풀어볼게요. 타코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드쉘이라고 하면 이 D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파일로 보면은 미닉스 파일 시스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를 뭐 카빙을 하셔도 좋고 이걸 그냥 마운트해서 보셔도 돼요. 보통 이럴 때는 마운트를 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위에는 그 데비안 계열 칼리고 밑에는 맥입니다. 지금 툴이 달라서 둘 다 쓰는데 네, 요거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운트 같은 경우는 마운트하고 옵션을 뭐 루프로 주고 대상 시스템을 뭐 미닉스 준 다음에 D라는 파일을 어디다가 마운트 경로에 하드쉘 마운트가 되실 거예요. 다시 마운트에 하드쉘을 가면 아까 D 파일 이제 DAT 파일이라는 걸로 바뀌죠. 이 파일이 뭔지 한번 보시면 그냥 데이터로 나오네요. 이럴 땐 스트링으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쭉 보시면 IEND가 나오고 IHDR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파일인지 아시겠어요? IHDR, IDTX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셔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분인데 이 파일 같은 거를 헥사 에디터로 많이 보시면은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뭘까요?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하셔도 좋은데 보통 이게 PNG입니다. PNG 파일 형태가 이렇게 돼요. 예, 맞아요. PNG 파일 형태가 이러고 한번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살짝 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죠. 네. 내가 PNG 있는 게 뭐 없나? 뭐 되게 많네. 이걸로 한번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파일로 한번 해볼게요. 파일로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헥사 에디터거든요.
업무가 유저 로컬 홈프로 에독스. 여기다 그냥 옮겨놓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 PNG 같은 경우는 8950-4247 이게 앞에 4바이트 헤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8950-4247 이 PNG 헤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R이라는 그 다음 PNG 그 헤더들이 속성값들이 시작되고요. 여기 여기까지 헤더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데이터 필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푸터 IEND라고 끝납니다. 이 값인데 우리가 가져왔던 거는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FUG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8950-5547이죠. 여기 보시면 8950-5547이 아니라 4247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출제자가 8950-5547이라고 바꿨는데 정상적인 값처럼 8950-4247로 바꾸셔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4247. 그러니까 이 헤더랑 푸터를 보시면 PNG인 걸 알고 이 헤더랑 푸터가 이제 좀 손상이 됐는지 아실 수 있었으면은 됐던 문제고요. PNG. PNG 이제 헤더가 아니라고 나오는구나. 네, 어쨌든 저걸 가져와서 여기서 8950-42로만 바꾸시면은 바로 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답을 푸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게 이미지 파일이에요. 손상된 거 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플래그가 보이죠? IC, look, away, IM, hacking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플래그였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됐던 문제고 또 다른 문제를 보면은 1번 했고 2번은 태준님이 해주셨고 3번 같은 경우는 하드쉘이었고 4번이랑 5번이 이제 드럼본이랑 하드월 낫인데 이거는 코드로 푸셔도 되고요. 포토샵으로 풀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풀었어요. 포토샵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아서 풀었는데 사실 다 별거 아닌 문제였고 아까 그리고 세준님이 얘기해 주신 거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요거는 이렇게 오버레이가 플레이가 보이고 이런 코드를 써서 오버레이를 시키면 이런 이미지가 보였던 문제고요. 저 문제도 포토샵으로 풀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풀면 포토샵을 이렇게 하나씩 667개 항목으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 오버레이로 중첩시키는 거 드래그 앤 드래그로 중첩시켜서 레이어를 쭉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보이는 것도 포토샵으로 풀 수도 있고 아까 저처럼 코드로 풀 수도 있고요. 그쵸? 포토샵으로 쉬워요. 혹시 드럼본이랑 뭐냐 드럼본이랑 하드할 낫은 코드를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어쨌든 대회에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풀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코드로 푸는 게 그 출제자의 의도겠죠.
드럼본 한번 볼까요? 드럼본보다는 하드와 낫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하드와 낫이 이미지 열어보셨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이미지가. 하드와 낫 푼 사람이 그때 그 대회에 거의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네, 드럼본은 이 이미지인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보통 스테가노그래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스테가노그래피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툴이 하도 많으니까 이렇게 툴즈라고 해서 알리아스에 뭐 스크립트 써놓고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게 알리아스에 넣어놨어요. 넣으면 이런 툴들이 있어요. 스테가노그래피 보통 보는 게 스테고 하이드, 스테고 솔브, 스테가노 LSV, 스테고 디텍트, GS 태그, GS 태그 마크, 아이덴티파이, XPNG, EXIP 툴, 미디어 인포, 별의별 툴들이 다 있습니다. 포머스트로 그 파일 카빙하거나 비너크로 파일 카빙할 수도 있고, 이미지 픽셀을 조정하는 스크립트나 그 안에 모르스 보호가 들어있으면 모르스 보호를 디코딩하는 스크립트도 필요하고, 베이스 64 디코드는 당연한 거고요. 그냥 이미지 포토샵이나 미디어 아날라이즈 툴,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찾는 내용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즐겨찾기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돌려보는 툴도 있어요. 사실 보시면 스테고 툴킷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체크 PNG도 있고요. 여기 드럼본이란 PNG를 이 스크립트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 나열했던 웬만한 툴은 얘 하나로 먼저 다 돌려보고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여기 이런 그 미디어 인포의 어떤 디스크립션으로 코드가 박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8비트, 그리고 픽셀, 그리고 뭐 이런 기타 RGB에 대한 정보, 이미지 정보, 감마 정보, 아까 말했던 RGB 정보랑 뭐 보더 백그라운드, IHDR 정보, 이미지 생성 시간, 뭐 시그니처부터 시작해서 이 파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출력해 주고요. 이 파일 내에 있는 어떤 그 숨겨진 파일이 있는지 비노크 같은 펌웨어 포렌식 툴로 한번 돌려주고 스트링 같은 것도 쭉 출력해 주고 그리고 ZS 태그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파일 카빙을 영역별로 다 떠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정보가 있는지 매칭시켜 주는 건데 얘 의심스러운 거는 이렇게 찍어줘요. 근데 뭐 별다른 게 다 없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다 돌려주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일단 드럼본은 어떻게 하면 Z 스테고 솔브 스테고 솔브를 일단 무조건 한번 돌려보신 게 좋아요. 스테고 솔브는 뭔지 아시겠지만 거고 드럼본 같은 경우는 스테고 솔브라는 게 이런 도구예요. 이미지를 올리면 넘겨다 보면은 이렇게 QR 코드 같은 점들이 보이거든요. 이 점을 이으면 됩니다. 포토샵으로 이어서 QR 코드처럼 만든 다음에 되는데 이 하나의 점은 픽셀 하나가 1픽셀 1픽셀하고 정사각형 점이에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 포토샵에서 캔버스 늘리신 다음에 뭐 드래그 앤 드롭 해가면서 백그라운드 레이어 복사 레이어 선택하시고 복사 레이어 값을 뭐 다큰으로 바꿔준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은 한 칸 늘린다는 거예요. 한 칸 더 늘리고 이렇게 네모를 크게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반복 노가다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걸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QR 코드를 딱 찍으면 플래그가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인데 이렇게 풀 수 있고요. 하드왈낫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드왈낫은 이런 이미지가 하나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미지인데 여기를 확대하면 핫도그 아니면 진짜 개가 있어요. 진짜 개 모양 하나 아니면 핫도그. 핫오알낫이거든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사진 하나하나 핫도그 아니면 개를 식별해서 이거를 픽셀화 한 거를 명암을 나타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 핫도그 같은 경우는 좀 붉은색 계열이고 개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색이 아닌 계열일 수 있고 또는 우리 렌더링 시키는 함수 중에 뭐 다른 걸 써도 되고요. 개냐 고양이냐 인식하는 AI 모듈 같은 것들을 써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걸 의도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이 핫도그랑 개 사진을 개면은 뭐 흰색, 핫도그면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열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중간중간에 개에 글씨가 써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진도 있어서 다 확대해서 다 봤는데 다 플레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전체 이미지 보면 빨간색 부분하고 녹색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쭉 이으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으면 이런 식으로 QR코드의 전반적인 큰 그림이 나오고요. 세 개의 큰 검정색 사각형 확대 보면 다 개들 뿐이에요. 조그만 검정색 가운데에 뭐 빨간 네모 QR코드 이렇게 또 핫도그가 들어있거든요. 핫도그를 따로 이 흰색 채들이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빼면 됩니다. 빼가지고 다시 픽셀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이 한 칸 한 칸을 다 레이아웃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잘리는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픽셀화를 시키는 거죠. 다 자른 다음에 이거 시킨 다음에 그리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픽셀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브러쉬로 검정색 브러쉬로 얘네들이 색칠을 하는 거예요. 색칠을 한 다음에 나머지 색칠하고 네 줌인한 다음에 이거 나머지들은 다 칠하면 돼요. 이거 개노가다거든요 여기. 핫도그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칠한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포토샵을 할 줄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노가다죠. 아무리 포토샵 잘한다 해도 이게 확대해가지고 칠한다는 게. 그리고 막말로 아까 개 사진 다 다르고 핫도그 사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코드화 짜겠습니까? 그 코드화도 결국 사진을 한 장 한 장 한 장 다 꺼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코드화 시킨다는 거는 개나 핫도그를 인식하는 코드를 짠 다음에 이 픽셀 단위 한 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진이. 그거를 다 스플릿한 다음에 나열하고 그 사진들의 순서도 맞춰야 되잖아요. X축, Y축. 11, 21, 31 이렇게 해서 다 사진별로 그 배열 값을 넣은 다음에 그 사진의 AI를 돌려서 핫오와 낫으로 값을 치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검정색으로 표시한다든가 하는 코드를 넣고 그걸 다시 스플릿을 이렇게 다시 나열해서 재조립하는 코드를 짜고 그걸 이미지로 아웃풋 출력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지금 코드로 당장 짜겠습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그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포토샵이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토샵으로 작업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나머지 그 캔버스를 다 지운 다음에 검정색만 보이게 하면은 이렇게 딱 나와요. 네. 물론 저는 포토샵 할 줄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포토샵 문제는 다 제 와이프가 푸는 문제예요. 와이프가 풀었고
뭐 이런 가필드라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요 밑에 있는 그 가필드 광고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플래그로 치환해라라는 문제였는데 아스키가 그 이 순서가 있잖아요. 아스키 배열 숫자 순서대로 했는데 아무래도 조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세 칸, 그러니까 A부터 3칸 떨어진 게 P라면은 뭐 L은 4칸, 이게 공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하도 보니까 벗어날 경우에 코드 맨 끝으로 이동해야 되는 걸 감가산해야겠더라고요. 일단은 요 값을 놓고 감가산하는 그 키 값과 그리고 특수문자 스페셜 캐릭터를 넣고 이렇게 다시 그 디프 떨어진 값만큼 다시 역으로 돌려서 계산을 하면은 플래그가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렌식 같은 경우, 아니 포렌식이 아니라 폰어블 같은 바이너리 익스플로 이 문제들도 나왔는데 뭐 계산기에 기하는 BOF 문제였는데 되게 간단한 리트렌드안을 빅엔디안으로 바꾸는 내용, 그다음 포맷 스트링 버그 뭐 이런 것들 문제도 몇 개 있었어요. 그런 거는 추후 설명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ISCTF 문제였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포토샵도 잘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법의 발상도 필요하다. 실제로 나온 좀 비교적 큰 대회 문제였으니까 이런 발상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내용 공유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잠깐 짤막하게 이번 그 대회 문제에 국방부 뭐 사이버 작전 대회라고 해서 화이트햇이죠. 화이트햇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되게 간단했어요. 혹시 그 대회 문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가 있는데 네, 요 문제인데 되게 간단했어요. 어떻게 푸는 문제였냐면 1번이 이 웹 세션에 대해서 히든 커맨드라는 문제였고요. 문제가 이 사이트 주소랑 이 프론트.python 코드를 줘요. 그럼 이걸 보고 푸는 거거든요. 좀 보기 좋게 보면 보시면 플라스크로 된 문제고요. 보시면 플라스크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크로 되어 있고 부트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은 왜 자꾸 계정을 만들면 없어지냐? 네, 로그인 하시면은 게시판에 이 시큐리티 도큐멘트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고 401로 위인증이 뜨잖아요. 이때 이거를 일단 메모해 두시고 요 쿠키 세션 이걸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읽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복사한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요청하면은 401이 뜨잖아요. 이거는 세션 재사용을 하려고 쿠키를 복사하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회원가입해서 쓰는 게시판이고 플라스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랜드 패스워드 함수도 있고 클리어 유저가 있어요. 클리어 유저를 보시면 어드민 유저네임, 어드민 유저 패스워드로 이제 클리어 시키는 게 이런 함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어드민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클리어 유저라는 건 어드민 계정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그 페이지 찾아가는 라우트, 프론트엔드의 라우트 관련된 문서고, 뭐 사인업, 겟 포스트에 따른 라우트 페이지고, 폴겟이라고 있으면은
그 비밀번호 찾기 잃어버렸을 때 쓰는 건데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인아웃, 보드, 뭐 리콰이어리드, 뷰. 그리고 뷰에는 본인이 작성자에 대한 현재 유저가 작성자와 같냐 아니면 401을 주겠다 리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는 코드를 이게 검사하는 코드예요. 이게 로그인 리콰이어가. 그 다음에 뭐 작성할 때는 뭐 포스트로 쓰고 게시판에 write HTML 쓰는 거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취약점을 못 찾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되게 좀 허접한 문제인데 폴게 쪽 보시면 쭉 보시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비유저네임이라고 있잖아요. 유저네임. 내가 유저인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유저는 현재 쿼리하는 유저, 유저네임은 그 작성, 폼 포스트로 작성하는 유저네임, 이메일 이것들을 그 유저로 받아서 뉴 패스워드를 랜덤한 패스워드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실제 등록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베이스에 유저네임하고 이메일이 있다면 랜덤 패스워드로 뉴 패스워드를 해서 출력해주는 리턴해주는 그 코드고요. 그 안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출력해주고 새로운 패스워드 주면서 새로운 유저 세션을 만들어줘요. 세션에 애드한다는 건 세션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이 PHP, 아니, 이 쿠키 세션 있잖아요. 이 값을 새로운 토큰으로 발급한다는 의미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 좋은데 여기 쓸데없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보드 리스트 보면은 보드 쿼리의 필터 바이 유저가 쓴 글. 그러니까 이거 요청한 유저 있잖아요. 뭐 주원 1401이 작성한 유저가 있으면 그 유저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요. 데이터를 찾아서 보드 리스트 중에 걔를 찾은 다음에 걔를 어드민으로 바꿔요. 이게 취약점 뭐 이상한 코드가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동작한다는 말이냐면 내가 주원 1405라는 계정으로 무슨 게시판을 쓴 다음에 비밀번호 찾기 하면 그 게시판에 쓴 글이 어드민이 쓴 걸로 바뀐다는 거죠. 제 계정이 어드민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그 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글이 바뀐다는 거는 그때의 그 계정이 쓰던 세션이 어드민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존 사용하던 계정은 패스워드 새로 만들면서 뉴 세션을 해서 새로운 세션을 주기 때문에 그 계정은 어드민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의미는 기존에 작성할 당시의 세션을 재사용한다면 어드민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백날에도 이제 401이잖아요. 제가 새로운 글을 한번 써볼게요. write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끊고 뭐 이런 걸 쓴 다음에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 맨 뒤 페이지 있거든요. 맨 뒤 페이지 가시면 요 글이 있죠? 글이 있고 여기다 이제 제가 폴게 쪽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찾아볼게요. 찾으면 보시다시피 패스워드가 랜덤 10글자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션 값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인아웃 하고 아니 뭐야 제 비밀번호 복사를 잘못했나 본데. 네, 여기 보시면 리스트 보드의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똥꼬가 어드민이 쓴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제 계정으로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세션, 지금 여기 있는 세션이 끝에가 FCG잖아요. 아까 요청했던 거는 9A8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션은 뉴 세션으로 아까 코드처럼 바뀐 거고, 뉴 세션으로 바뀐 거고, 이 어드민으로 바꿨어요, 얘가. 그래서 이 작성자의 그때 세션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재사용 값은 원래 작성했을 때 올렸던 이 세션 값이란 거죠. 이 세션 값. 그걸로 똑같은 걸로 401 루트 썼는데 다시 재요청하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여기 플래그 보이시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문제였고요.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툴로 바꾸신 다음에, 근데 저는 이렇게 웹에서 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플래그로 보시면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세션 재사용으로 이렇게 바뀌는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은 이상한 코드가 들어가서 그렇다 라고 주는 약간 보너스성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00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포렌식 문제였어요. 포렌식 문제였는데, 하나의 파일을 받고 나서 그 파일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인더스트리라는 VM 이미지 VMDK랑 VMX 파일이 있었고, 로그라는 폴더가 주어졌는데 웬만한 윈도우 이벤트는 여기 다 있었어요. 그리고 config라는 내용이 있어서 쌈 파일,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된 파일들, config 파일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대요. 그리고 유출하면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출한 파일에 대한 경로, 폴더명, 폴더, 그리고 파일에 대한 파일 제목, 그리고 변경된 일시를 플래그로 입력하라. 그래서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금방 끝내드릴게요. FTK 액세스 데이터 FTK로 그 인더스트리 VMDK를 여시면 이런 파일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포렌식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MFT 테이블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걸 저장하신 다음에 MFT 애널레이저로 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은 길어봐야 최근 2시간 변경된 내역을 보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바로 문제 만들고 그 VM을 줬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좀 사건이 지난 다음에 보는 건 로그 파일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로그 파일이랑 만약 저널이 있으면 저널에 대해서 파일 네임 바뀐 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익스텐드 쪽에 보시면 되고, 일단 유저의 계정이 산스더라고요. 산스 안에 보시면 도큐멘터에 딱 봐도 삭제된 파일이 있어요. 직바꿀이라는 그 파일 삭제된 거를 이제 다시 카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빙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컨피덴탈이라고 나오죠. 기밀. 딱 봐도 누가 봐도 기밀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기지 무슨 평면도 작성 중이라는 의심스러운 파일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파일이 있었고요. 기지 평면도라는 HTML. 그러면 제목이 HWP is awesome 이라는 제목이고, 행정기관명에서 무슨 기밀 문서 같아요. 평면도. 우리가 답을 2개를 찾은 거예요. 컨피덴탈이랑, 그리고 이게 답이 아니고요. 아까 안에 있었던 그 타이틀 HWPI is awesome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은 플래그 형식이 이랬어요.
맞나? 컨피덴탈. 네, 컨피덴탈에 HWP 왜 데이트 19 뭐 2019 06월 13일 12시 12분 32초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시간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 이쪽 보시면 수정된 날짜가 여기서는 삭제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이동한 날짜를 봐야 되는데 그 MFT 테이블을 보시면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MFT 테이블을 MFT 애널라이저나 뭐 NTFS 트래커 같은 걸 로드하시면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MFT 중에 컴피델탈이라는 폴더명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거 어떡하냐. 컴피덴티알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여기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건데 제가 일부 내용을 기존 거를 삭제를 해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번이라는 경우가 있죠. 이게 유저의 산스 앱 데이터의 로컬의 윈도우즈의 번이라는 거는 CD를 구울 때 나타나는 경우예요. CD를 구울 때 아티팩트는 그 어떤 식으로 남는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광학 레코딩 흔적 찾기라는 게 있거든요. CD를 구울 때 PC에 어떤 식으로 아티팩트가 남냐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리 참조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번으로 CD를 임시 파일 할 때 아까 제가 본 경로 똑같죠. 여기에 남는데 임시 파일을 유저 프로파일 밑에 템프에 이 DAT 여기에 복사를 하고요. 템프 관련된 정보 파일은 뭐 파일 포스트로 생성이 되고요. 시스템 이벤트에 기록한다. 이미 이 세 가지 아티팩트만 봐도 시간이 나올 거예요. 작업 완료한 다음에 번 밑에 하위 파일을 삭제한다. 보시면 여기 cd롬이라고 로그가 남고요. 네, 여기는 시스템 로그거든요. 이벤트 아이디는 133입니다. 웬만한 이벤트 아이디는 포렌식이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외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게 업무면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 이벤트는 뭐고 이런 거를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가장 많이 보통 참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의 템프, 보시면 여기 시간 나오죠. 이때 생성된 그 로그들의 시간이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죠. 예, 이렇게 라스트 시간이 얘는 8월 3일이고 생성된 시간이 8월 3일 16시 49분 50초 19초 답안이 몇 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개만 게싱해 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벤트 아이디 133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CD롬 시간 나오죠. 8월 4일 1시 49분 46분 이 두 번을 CD를 구운 건데 이 두 개 안에 답이 있었어요. 실제 답은 1시 49분 50초였고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로그 파일에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GMT가 UTC로 돼 있던 거고요. 그 9시간 계산하면은 이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그냥 단순히 그 파일에 대한 액세스,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시간을 찾는 게 아니라 유출했을 때 다른 매체로 이동했으니까 그걸 찾아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구울 때 어디에 아티팩트가 남고 어떤 증적이 생기는지 알아야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보통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두 문제만 맞춰도 본선에 갔더라고요. 저희는 한두 개 정도 더 맞췄으면 갔을 텐데 조금 아쉽게 남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